to play. I got your world upside down. 안녕하세요, 자쿠TV의 자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번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폭스바겐사의 제타 7세대입니다 이 차량이 왜 이슈가 됐냐면, 준중형 세단 중에서 국내 해외 차량 중에 가격이 2,3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편의시설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디자인도 이쁘게 나와서 처음에 계약하는 차량이 2,650대인데 단 하루 만에 사전 예약이 다 끝났고 지금 차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전면 보시면 이 차량에 비교되는 제일 많은 차종이 아반떼인데요, 아반떼 CN7이 많이 비교되는데, 제가 차량을 보면서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비교가 되고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는 아반떼가 장점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본넷에 이런 캐릭터 라인, 총 5가지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 있으면서 요즘의 추세는 와이드 앤 로우가 추세인데, 지금 이 차량을 보면은 와이드 앤 하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좀 높게 보이는 느낌, 차량이 살짝 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차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골프의 플랫폼을 세단으로 만든 형식인데, 디자인은 예전에 5세대, 6세대는 골프와 세단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흘러갔는데 요즘에는 아예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릴을 보시면 이 차량이 왜 좀 더 커 보이고 준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준형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 바로 그릴인 것 같습니다. 그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고, 그리고 이 간격도 넓게 아주 길게 뻗어 있어서 차량이 좀 더 커 보이고 볼륨감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단지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 그릴의 폭이 너무 넓게 있으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비어 보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이 헤드라이트와 일자형으로 쭉 뻗은 느낌이 아주 이 차량을 이쁘게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폭스바겐 마크 아주 이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를 보고 아주 칭찬하는 부분은, 아반떼나 제가 리뷰했던 뭐 팰리세이드, 산타페 등 보면은 국산 차량은 등급에 따라서 이 라이트를 어떤 건 할로겐, 어떤 거는 LED, 어떤 거는 풀 LED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과 프레스티 등급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어떤 등급을 해도 이 외장에 라이트라든지 디자인 면에서는 바뀌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풀 LED가 지금 장착이 돼 있고요, 안쪽에 방향지등과 이쪽에 디귿자 형식의 DRL 데이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방향지시등도 이쪽에 DRL 2way 방식으로 장착이 됐다면 좀 더 이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아주 디자인적이거나 실용적으로 그리고 가격 대비 아주 좋은 라이트가 선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 보시면, 제가 티구안 리뷰할 때도 느꼈지만 이 라이트 말고 이 안개등 이런 디자인은 조금 요즘의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디자인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국산 차종에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개등도 포함 안 시켜주는 차량에 비해서는 안개등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안개등 라이트, 그리고 여기에 또 역학적으로 느낌을 줘서 차량이 밋밋하지 않으면서 전면에 봤을 때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아반떼와 비교한다면 아반떼는 뭔가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날렵하고 아주 뾰족한 디자인이라면은 이 차량은 젊은 세대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분까지 타기에 무난한 차량으로 중후한 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옆면 보시면 아반떼라든지 아니면 혼다의 차량, 아우디 A3 준준형 차량 중에서 가장 긴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더 길게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이 준준형임인데도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캐릭터 라인, 이쪽에도 디자인을 꺾어서 여기에도 길게 캐릭터 라인이 뻗어 있고, 요 위에도 여기 부분도 쭉 길게 라인이 뻗어 있어서 이 차량을 좀 더 길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바로 휠입니다. 휠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을 보시면 아반떼랑 계속 비교하지만 폭스바겐이 칭찬해 주는 거는, 제가 저번에 했던 아반떼 차량, 모던 차량의 등급의 그 기본 휠, 정말 휠이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을 보면은 무슨 렌트카 차량 같은 휠의 느낌이 났는데, 이 폭스바겐에 있는 이 휠 지금 투톤의 색깔로 바람개비 형상을 나타냈는데, 이 디자인이 가까이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마감이 어색하긴 해도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이 차량을 좀 더 멋있게 품격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이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이 차량이 떴으만 조금만 내려간다면 차량이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칭찬을 했는데 여기서 폭스바겐사의 조금 단점 하나, 이거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뭐냐면 바로 이 사이드 미러가 정말 현저하게 작습니다. 보이는 시야가, 제가 아까 운전해 오면서 느꼈는데도 시야가 정말 한정적이고 작게 느껴지고 있고, 또한 단점은 이 부분이 요즘에 보면 놀랄 텐데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안에서 미러는 오토로 조정할 수 있고 열선도 나오지만 폴딩은 손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프터 서비스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즘 차들은 다 시동을 끄면은
닫히고 시동을 키면 열리고 하는 시스템이 보통인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도어 캐치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국산 차량을 설명할 때 항상 여기에 버튼을 누를 때 버튼의 그 고무마개 같은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열 때도 버튼을 또 눌러야 되는 게 아쉽다고 했는데, 이 폭스바겐 차량은 티구안과 같은 도어 캐치 부분이 돼 있어서 손을 누면 문이 열리고, 닫을 때는 여기에 있는 터치 버튼만 누르면은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열 때는 손만 누면 열리고, 이 기능이 좋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제타의 디자인 중에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C필러부터 트렁크 부분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이쁘게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단 같은 경우 요 떨어지다가 여기가 꺾여 있는데, 여기서 깔끔하게 쭉 떨어지는 이 라인이 차량을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전면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급에 상관없이 이 라이트가 아주 이쁘게 쭉 발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 전면과 다르게 여기 길게 뻗어 있고, 테일 램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의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면 국산 K7 느낌도 나고, 디자인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여기 폭스바겐 로고, 이 로고 하나가 또 이 차의 값어치를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부 보시면 디자인은 전면부나 후면부나 동급 차종 아반떼를 비교한다면은 디자인이 도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지만 깔끔하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뒤에다 선사해 놨고, 밑에 보면은 이 머플러 팁 막혀 있습니다. 양쪽 다 막혀 있고, 실제로 머플러는 이 하단에 매립돼서 밑에 잡혀 있습니다. 자, 대망의 트렁크 공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준준형 차량 동급 차종 중에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고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한눈에 봐도 정말 여기가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반떼 봤을 때는 이 폭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을 보면 이 들어가는 공간부터가 넓게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프백도 중요하지만 유모차, 자전거들을 뺄 때 이 턱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깊이도 많이 깊고 높이도 상당히 높고 옆폭도 넓어서 트렁크 공간은 아주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은 아반떼에서는 제가 등급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2열 시트를 폴딩을 할 수 있던가 없던가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2열 시트를 저기 보시면은 6대4 비율로 폴딩이 된다는 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버튼을 당기면은 이게 폴딩이 된다는 점, 당기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긴 짐도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준준형 세단에도 큰 짐들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번 아반떼에서는 문을 닫을 때 도어 손잡이 부분이 없어서 여기를 잡고 닫던가 문을 잡고 닫아야 됐습니다. 그럼 이게 더럽다면 손에 다 묻게 되는데, 이 차량은 양쪽에 다 손잡이를 넣어서 닫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서 운전자를 배려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설명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쪽에 스틸의 느낌으로 여기를 마감을 했고요. 다른 거는 여기 가죽이라든지 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을 놓는데, 그런 디자인은 없습니다. 제가 폭스바겐 티구안 봤을 때도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세심한 디자인이 막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 도어 쪽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트입니다. 자, 시트를 보면은 시트에 여기 있는 이 스티치 문양이 들어가 있고, 이쪽 잡아주는 버킷의 느낌도 잘 잡혀 있지만,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은 이 차량이 준준형 할인 받고 해서 2,5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에 메모리 시트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형 차량에도 메모리 시트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차량에 메모리 시트를 넣어준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버튼 키는 여기 있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 핸들이 D컵 모양으로 티구안과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 잡혀 있고, 핸들을 만져보니까 핸들이 살짝 동그랗지 않고 이 뭔가 타원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립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핸들의 그립감이 좀 미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 버튼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주 고급지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대시보드 보시면 여기 스티치가 길게 쭉 이어져 있고, 이게 일체형이 아니라 이쪽 볼륨감을 주면서 조석에는 좀 튀어와 있고, 운전석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입체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아반떼 같은 경우에 등급에 따라서 이 계기판이 바뀌는데,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이나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양쪽에 아날로그와 가운데에 단일 색상 LCD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부 내비게이션을 보시면은 요즘에 많이 하는 통합 디스플레이처럼 이 상단 부분과 계기판 부분이 좀 일체형으로 운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느낌이 잘 잡혀 있는데요. 터치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터치감은 속도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터치를 많은 차량을 눌러봤는데 제일 좋았던 게 아우디 S7과 BMW 530i가 좋았는데, 여긴 지금 햅틱이라든지 눌렀을 때 진동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소리로 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터치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퀵 버튼으로 라디오라든지 미디어, 폰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혀 있어서 운전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형 세단에 있을 법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은은하게 차량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공조기 버튼이 아주 조그맣게 자리 잡혀 있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 장점, 베타 7세대 프리미엄과 프레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외관에는 차이점이 없고요. 실내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썬루프, 뒷자리 엉따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통풍 시트가 중형임에도 앞자리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게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고, 열선도 들어있는데 열선이 같은 버튼에, 운전석 같은 버튼에 있는 게 조금 특이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이얼 느낌으로 해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공간이 있고요. 제가 티구안 할 때도 기어봉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들을 항상 했었는데 그 티구안과 같은 느낌으로 기어봉은 좀 심플하면서 밋밋한 디자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쪽 부분 오토파킹 그리고 뭐 정차장 모드 바꾸는 것과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부분은 높낮이 두 군데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나눠져 있고, 중앙에 콘솔을 보면은 여기에도 깊게 자리 잡혀 있는데 수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여기에 또 충전할 수 있는 선이 있어서 여기에 선을 놓으면 찝히지 않고 닫을 수 있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쪽 센터 콘솔 쪽을 보시면 크게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좋아졌다라는 건 없지만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에 있는 바로 썬루프입니다. 썬루프 보시면 동급 차종 대비 가장 넓고 길게 자리 잡혔다는데요.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에 비해 개방감이 잘 돼 있고 길이도 넓고 썬루프가 확장감이 아주 좋습니다. 닫아보겠습니다. 아, 이건 수동입니다. 닫는 거 여는 거는 수동으로 되어 있고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뒷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타봤는데요. 아반떼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아반떼 탔을 때는 제가 앉았을 때 천장 공간이 여유가 많았었는데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차량은 썬루프가 없었는데 썬루프가 있어서 그런지 이 차량이 좀 내려와서 천장이 닿진 않습니다. 닿진 않은데 이 모자가 살짝살짝 걸리는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고, 이 등받이의 느낌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안착감이 준다, 포근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의자에 앉아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제가 운전했던 포지션 그대로 냈었는데 무릎 공간은 조금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는 남고 있습니다. 전면과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아반떼가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쁘다라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외형과 외형의 옵션들, 실내의 옵션들은 제타 7세대가 좋지만 이런 디자인, 이런 마감들, 손잡이의 마감, 그리고 이런 스피커 있는 부분들, 뒷자리에 있는 이 부분, 이 밋밋한 이 부분은 아반떼랑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아까 말했던 프레스티지에 있는 등급으로 열선, 엉따 기능이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뭐 사륜 차량도 아닌데 이 가운데 턱이 길게 있어서 이 폭도 너무 적고 가운데 인원이 타기는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반떼에 없는, 아반떼에도 옵션이었죠, 없는 이 바로 팔걸이 부분이 자리 잡혀 있고, 여기도 컵도 넣을 수 있고 공간이 있어서 아주 이 부분은 편의성이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우선은 옵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방 카메라가 프레스티지 등급에 장착되어 있고, 또한 주행할 때도 이렇게 파크 파일럿이라고 해서 이 핸들에 따라서 이 방향 지시와 전방 후방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어라운드 뷰가 없어도 상당히 운전하기에 편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트 포지션은 안착된 느낌이 있지만 이 다리 쪽에는 살짝 이 허벅지 공간에 허당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공간은 썬루프 때문인지 몰라도 살짝 달랑말랑하지만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핸들의 느낌이 동그란 타원형이 아니라 살짝 역삼각형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잡을 때 그립감은 나쁘지 않지만 이 맨들맨들한 질감 때문에 이게 추울 때나 그럴 때는 핸들이 살짝 미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엑셀감은 아반떼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엑셀이 밟을 때마다 그 치고 나가는 느낌이 준준형 그냥 일반 세단에 비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핸들의 느낌 또한 아주 좋지만 살짝 지금 저속에서 느끼는 아쉬움은 뭐냐면 속도감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부의 소음, 이 달그락거리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은 신경 있을 정도의 살짝 소음이 들리고 있다. 그리고 속도감은 RPM의 부족함 없이 밟으면 대로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이 하부가 지나갈 때 노면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까?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닌데 노면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 사이드미러가 정말 좁고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뒤에는 뭐 안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또 감도 있고 하지만 이 사이드미러를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측후방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이 보이고 있고요. 승차감은 조금은
조금 가볍다 그래야 될까? 조금 뭔가 묵직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습니다. 살짝 가벼운 느낌? 이 차량은 지금 이쪽에 있는 대시보드도 좀 높게 돼 있고 천장도 낮다 보니까 이 앞에 보이는 이 창문의 각도가 조금 낮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모르겠지만 이 앞에 시야감은 좀 갑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을 지금 뭐 짧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촬영하면서 가면서 또 오면서 느낀 점은 준중형 세단에 비해서 RPM 상승, 속도감은 상당히 좋다. 뭐 이 차량을 뭐 속도를 즐기진 않겠지만 운전하면서 속도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 여성 오너분들이라든지 어떤 오너분들도 운전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핸들은 조금 그립감은 좀 안 좋다라는 느낌과, 아쉬운 점은 이 하부, 이 서스의 느낌이 조금 가볍다, 묵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벼워서 노면이라든지 코너를 돌 때라든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성능은 이 무게감에 비해서 브레이크는 잘 잡혀주고 있고요. 시야 확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이 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 그리고 유리창의 높이 이쪽이 좀 얇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준형 세단 외제차를 프리미엄 등급은 2,300만원대, 프레스티 등급은 2,500만원대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메리트가 있고,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측후방 감지기, 그리고 앞에 있는 LED 라이트, 텔 램프 등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국내 아반떼와 다른 외제차를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차종으로 제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말에 핫한 폭스바겐사의 제타 7세대 리뷰를 마쳤고, 다음에 리뷰할 차량은 제가 지금 이제 튜닝 차량을 섭외하고 있는데, 다음 차량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또 1000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눈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